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의예과 2, 3학번에 재학 중인 양유성입니다. 네,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긴장하고 기대 속에서 확인했는데 합격하는 걸 확인한 순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노력과 희생들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고 같이 공부했던 이제 친구들과 가족들이 떠올라서 더욱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의대 생활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제가 선택한 만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혼자 확인하셨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확인했습니다. 저는 울지는 않았는데 부모님이 이제 약간 울컥 하시더라고요. 고려대 캠퍼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또 세련된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밤에 되면 건물들이 빛이 나서 정말 예쁜데 저는 밤마다 이제 산책을 자주 가곤 합니다. 제가 의사의 꿈을 키운 거는 고등학생 때부터인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가족 중 한 분이 흥반능성이라는 병에 걸리셔서 시력이 이제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 병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개발된 치료법으로는 시력을 다시 좋아지게 할 수는 없고 악화되는 것만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아직 치료제 개발과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이제 다짐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들었던 수업도 정말 좋았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진료 참관을 한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환자분들의 얼굴과 상태 등을 모두 알고 계셨는데요. 교수님께서 환자랑 상담을 할 때에는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환자분들의 남은 삶을 더욱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를 도와주시는 교수님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자기 주도학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행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필요한 공부가 무엇이고 자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현역 수능을 치르고 나서 제 부족한 부분을 파악을 해보니 수학을 제외하고 다른 과목들은 기본기도 아직 탄탄히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결심하고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개념부터 정말 꼼꼼히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제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항상 가졌는데요. 제가 부족한 파트에 대해서 기출문제나 사설 문제들을 푸는 식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찾고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였던 것이 제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학원이 아닌 독재에서 인강을 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인강을 통해서 저에게 맞는 선생님을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자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기별로 설명을 해보자면 1월에 재수를 시작해서 2월에는 과목별로 개념 수업을 듣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였는데요. 저는 개념과 기출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 부분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엔제를 풀면서 양치기를 시작하였는데요. 처음에는 개념과 기출 인강을 들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거기서 배운 내용들을 적용해 가려고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문제풀이 방식과 스킬들이 체화가 됐을 때 다른 강사분들의 엔제들도 풀면서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구모 이후로는 실력이 꽤 올랐다고 생각해서 실전 모의고사 대비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과목별로 일주일에 3번 이상씩 풀면서 꼭 시간 안에 들어오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풀면서 수능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풀어낼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였습니다. 저는 원래는 계획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공부할 때만큼 계획적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는 매일 빠지지 않고 플래너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큰 틀로 이제 월별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한 계획을 세워 하루 목표의 절반도 못 채울 때가 많았지만 점점 이걸 쓰다 보니 제 자신에 대한 실력도 알게 되고 하루 공부량도 이제 알게 되니까 점점 현실적인 플래너를 쓸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아침에 독서실 도착하면 이렇게 계획을 먼저 적어놓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공부할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하면 완벽히 하면 동그라미, 마무리는 완벽히 못했다 하면 세모, 아예 못했다 하면 이제 X를 표시해서 구분을 하였는데요. 이제 X 같은 경우는 다음날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다시 적어놓고 그래서 이때는 제가 모의고사를 한창 연습할 때였는데요. 이렇게 해당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를 적어서 나중에 점수들을 이렇게 쭈르륵 보면서 제가 점수가 얼마나 이제 성장을 했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이제 재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너에 적힌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동그라미 칠 때마다 퀘스트를 깨는 것 같아서 되게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는 플래너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세모나 X 처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과목을 또 왜 못 끝냈고 어떤 점이 부족하였는지 다시 반성을 하면서 다음날은 이거보다 더 나은 목표를 달성하자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플래너를 작성하였습니다.
저의 강점 과목은 수학이고 오답노트를 작성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오답노트 작성의 핵심법은 간결함입니다. 보통 오답노트를 작성한다고 하면 이제 문제를 오려서 붙이고 그 해설을 되게 상세하게 작성하곤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만 뽑아서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예시로 이 문제를 보면 원이 이제 나왔을 때는 이제 원주각 중심각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쳤다 하면은 원주각 중심각 이렇게 표시를 하고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고 원주각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만 간단하게 적어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한 문제당 오답노트를 쓰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으니까 되게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고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계속 반복하는 실수도 줄일 수 있어서 복습에도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 정말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의사라는 목표를 왜 설정을 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 VD라는 공식을 혹시 아시나요? 제가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서 읽은 제가 좋아하는 공식인데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하던 의대에 합격해서 재밌게 학교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의사가 되어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들을 꿈꾸며 원하는 목표에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